안녕하십니까. 개념이 잡히는 일반 물리학. 자, 오늘은 이 시간에는 3장 할 차례네요. 일반 물리학 3장. 벡터에 대한 내용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벡터는 사실은 이제 수학적인 개념인데요. 근데 이제 물리에서 벡터를 떼놓고는 생각할 수가 없어요. 물리량들이 벡터적인 성질을 갖는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 3장에서 하는 내용은 이 3장에서 하는 내용을 잘 이해를 못하겠다. 그러면 수학을 통해서 벡터를 더 공부할 필요가 있긴 한데 사실은 수학에서보다 이게 3장 내용이 더 자세할 수가 있어요. 그걸 염두에 두시고 어쨌건 3장 내용은 헷갈리면 안 되는 내용입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 벡터를 이제 시작하기 전에 벡터 하면은 이제 같이 떠오르는 대상이 스칼라가 있어요. 그래서 벡터하고 스칼라를 많이 비교를 하게 되는데 요게 수학적으로는 벡터하고 스칼라가 어떻게 구분이 되냐면 크기하고 방향이 있냐 없냐 그걸 가지고 얘기하면 되는데 스칼라는 크기만 있는 숫자를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벡터는 크기도 있고 방향도 있는 그런 양을 벡터량으로 정의합니다. 그래서 스칼라는 사실은 크기만 있기 때문에 숫자가 하나만 있으면 되죠. 그러니까 실수 범위 안에서 그러니까 뭐 자연수, 양수, 정수, 음수, 뭐 소수 그런 걸 다 포함해서 하나의 실수로 표시할 수 있는 게 스칼라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크기만이라고 해서 크기라고 생각하면 보통 우리는 그 양의 값, 절대값을 씌운 걸 생각하는데 스칼라의 크기는 그게 아니에요. 그냥 크기 순서대로 쭉 늘어뜨려 놓으면 0보다 작은 스칼라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플러스 양수, 음수를 다 포함하는 실수 하나로 표시할 수 있는 물리량, 그게 스칼라가 되는 거고요. 그에 비해서 벡터는 크기하고 방향을 다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숫자 하나만으로 크기를 표시하는 숫자 하나만으로는 방향을 표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숫자를 동원해서 벡터를 표시하겠다. 그러면 하나 이상, 둘 이상의 그 숫자가 필요하게 됩니다. 이제 차원에 따라 다르게 되고요. 그런데 그 벡터일 때의 크기는 또 스칼라일 때 크기랑 다른 게 스칼라는 음의 스칼라도 가능하고 음의 스칼라도 크기가 있는 거죠. 0보다 크기가 작다 하는 건데 벡터의 크기는 항상 절대값을 씌운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값의 크기예요. 0보다 크거나 같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크기가 없는 특별한 벡터가 있는데 그거 말고는 모든 벡터의 크기는 0보다 크게 정의가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스칼라로 가면은 스칼라는 하나의 실수로 표시되는 건데 이제 그 실수의 표시 중에는 양수도 있고 음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음의 스칼라를 우리가 생각을 하면 얘는 많이 헷갈리는 게 음수 그러면은 무조건 방향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 실제로 음의 스칼라가 방향이랑 연관되는 경우는 있어요. 근데 엄밀하게 말하면 스칼라는 그 자체로 음의 스칼라가 크기가 0보다 작은 값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마이너스 2다. 그럼 얘는 0보다 2만큼 작은 거죠. 그죠? 그리고 플러스 2다. 그러면 얘는 0보다 2만큼 큰 거죠. 그래서 얘네들이 크기 순서대로 썼을 때 0보다 작게 써지는 것이 음의 스칼라입니다. 이게 방향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스칼라의 성질을 갖는 물리량이 얘는 뭐 온도, 압력, 에너지, 질량, 시간 등등등 매우 많죠. 압력이요. 압력은 이거 나중에 자세하게 배우겠지만 힘하고 관련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방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방향이 있는 것처럼 많이 표현을 해요. 근데 엄밀하게 말하면 압력은 스칼라로 정의되는 물리량입니다. 자, 그에 비해서 이제 벡터는 크기와 방향이 있다 그랬고 벡터의 크기는 절대값이다 그랬어요. 예, 그런데 그러면 이제 벡터에 대해서도 음의 벡터를 정의를 해요. 근데 이제 벡터의 앞에 부호, 마이너스 부호를 붙이는 것은 방향을 얘기해요. 방향. 그래서 마이너스일 때는 플러스에 대해서 반대 방향을 표시한다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벡터의 음의 그 음수의 의미하고 스칼라의 음수의 의미가 전혀 다르다는 걸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물론 음의 벡터도 방향만 표시하기 때문에 음의 벡터의 절대값을 씌운 크기 있죠. 그거는 다 양의 값을 갖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벡터적인 성질을 갖고 있는 물리량이 뭐가 있느냐.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변위, 속도, 가속도 이런 것들이 다 방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변위,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움직이느냐 왼쪽으로 움직이느냐 분명히 방향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1차원일 때는 오른쪽 왼쪽이어서 그거는 이제 그 수직선상에 그 음수 양수 가지고도 구분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음의 스칼라 양의 스칼라로 이제 표시할 수는 있는데 이게 이제 2차원 3차원에서는 방향이 따라서 위로 가느냐 뭐 옆으로 가느냐 비스듬히 가느냐 이게 다 다르죠. 그래서 그런 방향에 따라서 구분이 되는 물리량들은 다 기본적으로 벡터가 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방향만 있다고 다 벡터는 아닌데 기본적으로 방향이 있으면 벡터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일반 물리에서는 벡터까지만 합니다. 자, 그래서 그런 그 벡터의 예가 변이 벡터가 있는데 그런 이제 이러한 벡터는 크기와 방향을 어떻게 표시할 거냐? 요게 이제 그냥 가장 쉽게 시각적으로 표시하는 방법이 화살표예요, 화살표. 그래서 화살표에 길이가 있고 이 방향으로 뭐 길이가 요만큼이다. 그러면 여기까지 화살표를 끊으면 되고 이 방향으로 이만큼이다. 그러면 화살표를 더 길게 가져가면 되죠. 그래서 화살표의 길이가 크기이고 화살표의 방향 또는 이 방향이다. 또는 이런 방향이다. 그래서 화살표의 방향으로 방향을 이제 표시할 수가 있는데 그거에 변이 벡터를 표시해 보면 첫 번째는 이제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이동했다 했을 때 이제 요게 변이를 표시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A 프라임에서 B 프라임까지, 그다음에 A 더블 프라임에서 B 더블 프라임까지 이동했을 때 변이를 각각 표시한 건데 이때 요 세 화살표가 세 경우에 벡터가 크기가 다 똑같아요. 크기가 다 똑같고 그다음에 요 각도가 그죠? 각도가 다 같아요. 그러니까 방향이 같은 거죠. 그럴 때는 요 세 개의 화살표로 따로따로 그렸지만은 요거는 같은 변이 벡터다. 같은 벡터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벡터는 크기와 방향만 같으면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화살표의 길이하고 화살표의 방향이 같으면 화살표가 어디에 놓여 있든지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평행 이동시켜 가지고 이렇게 해도 다 같은 벡터가 된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림은 A점에서 B점까지 이동을 했는데 실제 경로는 이렇게 따라간 경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경로는 이렇게 따라간 경로가 있죠. 그래서 두 가지 경로를 생각했을 때 실제 이동한 모습은 다르죠. 이동하는 모습은 다르지만은 최종적으로 변이라고 정의되는 처음 출발점에서 마지막 도착점까지 변이는 직선으로 이어요. 그죠? 그래서 이 변이 벡터는 하나의 변이 벡터를 갖는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 변이 벡터에 대해서는 이제 4장에서 자세하게 공부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벡터가 크기와 방향을 갖는 물리량을 표시할 건데 그 벡터를 어떻게 표시하느냐? 가장 기본적인 것이 화살표로 표시하자. 화살표의 크기와 방향으로 벡터의 크기 방향을 표시하자 하는 겁니다.